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매체 통계가 2년 전 타부서가 작성한 저급한 자료를 옮겨 만들어지는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금강산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성도의 뜻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승보공양 대법회가 부산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는 오히려 기업체 후원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의 진리인 재행무상을 주제로 한 현직 사진 기자의 전시회가 불교계 안팎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연구개발 분야, 즉 R&D 투자의 현실과 문제점을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종교 현황 보고서가 부정확한 자료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종교 매체 통계치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 전 작성한 주소록 수준의 자료를 문체부에서 그대로 옮겨 집계한 것으로 B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만든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2017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용역을 통해 제작된 정책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엔 PP라고 줄여서 불리는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현황에 BBS 불교방송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90년 개국한 라디오에 이어 2008년부터 TV 방송을 케이블 TV와 IPTV, 위성 방송 등으로 송출하고 있지만 BBS는 라디오에 해당하는 지상파 사업자 항목에만 적시돼 있습니다. 역시 TV 방송을 같은 형태로 송출하는 개신교의 CBS, 천주교의 CPBC 등도 누락돼 있습니다. 이들 종교방송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동시에 가입돼 있고 각기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도 해당 부처조차 검증 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보고서를 맡았던 연구원 측은 PP 현황 조사가 법인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BBS가 지상파 방송사와 PP사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실토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법인 기준이에요. 네. 채널 기준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숫자가 하나로 나간 것 같아요. 뒤쪽에서는 이게 네. 사실 약간 주소록 같은 개념이라 이거를 체크를 하셨으면은 약간 또 문제가 있겠네요. 관련한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 과기부 방송산업정책과는 지상파와 PP 방송 매체는 정책적으로 뚜렷한 차이점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제 자체 네. 송출망이나 주파수를 이용해서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전송 수단을 갖추고 시행하는 방송사고요. 네. PP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는 유료 방송을 통해서 제작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송사입니다. 방송산업 실태에 관해 2년 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 오해를 조금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를 좀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그 부분은 좀 제가 체크해보고 야당 수정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류가 뚜렷한 이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엉터리 종교 보고서로 재생산했다는 점입니다. 예, 우선은 제가요 지금 여기 메모를 해놓고 이거 확인을 할게요. 최근 BBS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 용역으로 발표된 문체부의 종교 현황 보고서가 이 문제뿐 아니라 각 교단의 홍보성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등 오류 투성이란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가 나오든지 지표 자료가 나올 때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국가 공적 기관의 이름으로 낼 때는 국가의 공적 기관이 조사해서 내지 그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만 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부정확한 자료로 만들어진 정부 보고서는 관련 시책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연구 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올해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 공동 발굴과 3.1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대 분야 26개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 등의 분야로 이뤄졌으며 이 중 기억과 계승 분야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이 공동으로 추진됩니다.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로는 중국 다롄 리숭 감옥 동남쪽 야산인 둥산포 등 3곳이 꼽히고 있습니다. 남북 불교 교류 논의로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북한 금강산 방문이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7대 종단 대표들이 참여한 종교인 평화회의는 당초 오는 30일과 31일 금강산에서 예정됐던 새해맞이 연대 모임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등 우리나라 종교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7대 종교 대표들의 협의체인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KCRP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초 회의의 최대 감신사는 오는 30일과 31일 금강산으로 예정됐던 6.15 공동위의 새해맞이 연대 모임. 지난해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 이후 최대 규모의 남북 민간 교류 행사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최대 의제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낮 12시쯤 북한이 내부 사정으로 새해맞이 연대 모임을 연기한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북측은 연대 모임의 다음 날짜를 다음 달 12일과 13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KCRP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로 가시권에 들어온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행사가 성사된다면 이는 남북 불교계의 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남북 불교 교류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제 교류 협력을 도모함은 물론 북한 사찰의 폐사지 복원과 사찰림 녹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남북 불교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북남 조미 순위분들께서 손을 맞잡고 뜻을 앞서 탄생시킨 역사적인 선언들이 바로 악을 징벌하고 선언을 권장할 때 대한 부처님의 가르치심과 자비와 평화, 화해와 회의 실무자들은 새해맞이 연대 모임은 종교계가 참여하지만 KCRP가 주도하는 행사가 아닌 민간 교류란 점에서 일정과 참석 명단, 행사 내용까지 종교계 참여에 변수가 많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행사의 남측 방북단 규모는 250명이며 본행사와 축하 공연 등의 세부 일정과 함께 부문별 대화 모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이후에 첫 남북불교 대표 간 만남이 다음 달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본격적인 남북 불교 교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이 19대 총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광 스님은 동국대 홍보실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보광 스님은 취임 초부터 줄곧 연임에는 뜻이 없었으며 연임을 생각했다면 그동안 소신 경영을 하지 못했을 것이며 연임에 욕심을 부리면 학내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취에 대한 표명이 너무 이르면 학사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동국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차기 총장 후보자를 접수한 뒤 30일 총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다음 달 초 소집 예정인 이사회에서 19대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가산당 직관대종사 열반 7주기 추모 달해제가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문도 대표인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과 해인 총림 방장 원각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등이 참석해 직관 대종사의 사상과 생전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그동안 인사드님께서는 엄격하고 청명한 수행자이자 종단 수반으로서 종단 발전과 불교 의상을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저희 문도들은 부단히 정진하여 은사님의 덕화와 가르침을 잘 받들어 계승하고 널리 선양하겠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학승 지관 스님은 지난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 총장과 해인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와 사상을 집대성한 가산불교 대사림을 비롯해 남북 율장 비교 연구, 가야산 해인사지, 한국 전통사상 총서를 편찬하며 평생을 후학 양성과 승단 운영에 헌신했습니다. 총 22권으로 계획된 가산불교 대사림은 현재 17권의 편찬을 앞두고 있으며 문도회는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남은 5권의 편찬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성도의 뜻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승보공양 대법회가 부산에서 펼쳐졌습니다. 제가자들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스님들은 참된 수행자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환희심 가득했던 법석을 부산 BBS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그 환희의 순간을 표현하는 홀로그램 공연이 펼쳐지자 곳곳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성도제의를 맞아 제8회 승보공양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승보공양은 제가불자들이 불법승 3부 가운데 승보의 공양을 올림으로써 3보의 은덕에 보답하는 환희의 법석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신심과 원력 그리고 함께해 주신 그 마음이 부산불교를 변화시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불자들이 결속하고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스님은 찬란한 보석인 불법을 이어가는 승보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불보와 법보를 이어가는 것은 성보가 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부처님을 예경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성보를 외워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불자들이 우리 시대 최고의 스승이신 스님들께 청정한 마음으로 준비한 공양을 올립니다. 스님들은 공양의 무게를 가슴 무겁게 받들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교화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어 제가불자와 스님들이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경을 낭독하자 꽃비가 흩날립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인 천진불들 역시 작은 두 손에 촛불을 밝히고 음성 공양을 올립니다. 이 시대 제가불자와 승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환희로운 법석, 승보공양 대법회. 무명을 밝히는 공양의 빛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학승으로 꼽히는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양평 선현사 성도절 법회에서 법문을 설했습니다. 종범 스님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짐으로 무상하다고 한다면서 이런 무상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게 이제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이면 나타나고 또 흩어지면 사라진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행사에서 선현사 주지 오원 스님은 13년간의 불사를 마무리하고 사찰을 조계종 공찰로 등록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도량이 됐다며 중생구제와 포교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이번 종범 스님 법문을 오늘 18일 오후 1시 40분, 19일 오후 3시 40분, 20일 오전 7시 40분, 20일 오후 7시 30분 4차례에 걸쳐 TV로 방송합니다. 천태종은 지난 토요일 밤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6회 무술년 동안거 해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 스님은 구인사 안거 이수자 797명을 대표해 단양 구인사 김신웅, 서울 관문사 임지윤, 강릉 삼계사 남건희, 대구 대성사 하남숙, 영월 삼태사 엄월선 불자에게 이수증을 수여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정진을 마친 불자들에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수행을 통해 얻은 바를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회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천태종의 제가불자 천여 명은 지난달 13일부터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의 말사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관음정진 수행을 하는 주경야선을 실천해왔습니다. 천태종은 기복적인 신앙 형태를 탈피하고 제가 신도들의 수행정진을 위해 50여 년 이상 연 2회씩 제가불자 한 달 안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예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펼치는 사업에는 기업체의 후원이 오히려 늘어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소외된 이들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는 요즘, 온정이 담긴 한 사람의 기부가 어느 때보다 아쉽지만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복지재단 등에 답지 않은 기부 액수는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계가 사회적 회항에 주저하고 있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자영업자층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도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접수되는 기업 후원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매년 삼성그룹은 청소년을 위한 세계 문화유산 탐방 나이유산 만들기 사업 지원 기금을 2억에서 3억 원으로 증액했고요. KB국민카드는 매년 저소득 가정 초등학교 예비 입학생에게 책가방과 입학 준비 물품을 지원하는 책가방 보내기 사업 지원 기금을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해 주셨습니다. 공익성을 철저히 추구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사업에 기업이 공감하면서 후원금 증액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아름다운 동행의 공익사업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구체적인 사업 수행 부분에서도 수년간 기업과 신뢰를 쌓았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매년 1억 원씩 후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1년에 한 1,500여 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정되지 못한 아동들이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작년에 이제 금액을 좀 증액해서 선정되지 못했던 아동들한테도 책가방을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특히 기부 문화가 갖는 최신 트렌드를 사업에 반영해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 욕구를 충족시킨 것도 참여가 확대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보편화된 공익사업이나 모금 캠페인의 일반적 유형이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하는 특징 있는 사업들을 펼친 것이 불교계를 넘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기업들에 큰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7,000원씩 84,000원을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불교계 인프라를 구축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모금운동.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나눔 정신이 담긴 기업 또는 개인의 보시행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결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불자들의 작은 실천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T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불교의 핵심 진리인 재행무상을 주제로 현직 사진 기자가 전시회를 열어 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명제를 어떻게 카메라에 담아냈는지 구자준 아나운서가 작가인 이충우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날의 그 짐을 떨치고 싶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사진을 찍었다.
작가의 작업 노트 앞머리에 적힌 글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진기자 이충우 기자는 2년 전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대통령 순방 동행 취재길에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신체적 손상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병원에서 누워있고 그리고 퇴원을 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너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니? 라고 너가 제일 잘하는 게 사진이잖아. 그날 이후 사진을 찍는 일은 그에게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진을 찍고 명상을 하면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 주제 재행무상도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 왜 집착을 해야 되지? 어차피 이것도 지나가면 다 없어질 거고 나도 잊혀질 거고 주위 사람들도 잊혀질 거고 거기에 나만 거기 머물러가지고 멍청하게 나 혼자 괴롭다고 할 수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의 핵심 진리 재행무상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작품 소재를 모두 일상에서 골랐습니다. 물, 빛, 얼음, 파도 등 고정된 형상 없이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이용했습니다. 생각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모든 작품을 흑백으로 제작하고 느낌이 은은하게 표현되도록 한지에 인화를 한 이충우 기자는 전시회 준비에 힘든 시간도 부처님에게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땅에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면서 있으면서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뵙고 있으면은 부처님 자꾸 나한테 어디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 또 거기에 대답도 하고 내가 부처님한테 원망도 많이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부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속에 있던 응어리가 싹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어느덧 또 다른 기회가 된 재행무상의 시간들. 깊은 불심을 바탕으로 한 사진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이충우 기자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R&D, 즉 연구개발 분야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R&D 투자의 현실과 문제점을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은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성격이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R&D 투자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이른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란 어떤 것인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 정책은 어떠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연구관리 체계의 혁신이 혁신적인 연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여론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에 휩쓸리기가 쉽다고 하는 이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패널로 출연한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박영하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사람 중심을 지향하는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덕환 교수는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은 연구 현장의 혁신이 아닌 관리 제도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었다면서 과학기술 개발이 기술자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나친 투명성 강조로 연구를 위한 관리가 아닌 관리를 위한 연구가 되고 있다면서 투명성이냐 자율성이냐의 논란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를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말 폭탄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아주 특별한 분야다. 이런 사회적 인식,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원장을 지낸 박영하 교수는 겹겹이 쌓인 규제와 감사 시스템으로 자율적인 연구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좀 반성하고 새로운 자세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지원과 연구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패널들은 이른바 성실한 실패가 용인될 때 혁신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신뢰 회복을 절실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중요한 수단이자 등불이라면서 미래를 우리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헤쳐나감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존재를 우뚝 세워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국내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질지 세계의 이목이 또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올해 남북교류의 성패를 북미 회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종교계 등 민간 교류는 그 이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 교류 분야에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불교계가 주도하는 민간 교류가 여러 정치적 이슈와 상관없이 진행돼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